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학 마지막 단원에 뭐 배워? 네, 경우의 수 배워요. 소연아, 경우의 수가 뭐 하는 파트야? 좋은데?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뭔가 가지수를 세는 파트죠.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수를 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확률과 통계 교재 1단원도 단원명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그 1단원도 마찬가지로 뭔가 가지수를 세는 걸 텐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셀 거냐가 우선 좀 제일 중요하겠죠. 그지? 일단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겠냐예요. 세는 방법. 자, 쌤이 중간중간 좀 문제도 내면서 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세는 방법은 쌤이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규민아,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겠죠? 그럼 지금 규민이는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 주사위를 굴려갔을 거고, 그랬더니 1, 2, 3, 4, 5, 6 정도가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가지수를 셀 때 첫 번째로는 그냥 직접 세는 방식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제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시험을 보겠죠? 그럼 거기 시험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너네가 아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조건들이 좀 어렵고 너네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들도 분명히 그 시험지 안에 들어있겠지. 이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럼 너네가 해봐야 되는 건 뭐야? 그치, 일단 뭐 직접 세든지 뭐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맞힐 노력, 뭐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세보겠죠. 이해하죠? 근데 다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세기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단순 노가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예시를 좀 하나 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 2개가 있어요. 자, 주사위가 2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면 좋겠대 라는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 있었다고 좀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 요렇게 반원이 있는데, 자, 이 지름 위에 점이 한 4개 정도 있어. 자, 그리고 호 위에 점이 한 3개 정도 있어. 요 정도. 자, 그랬을 때, 자, 잠깐 시간 줄 건데,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쌤이 잠깐 시간 줄 때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이 뭐 할 거냐면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3개의 점을 선택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 자, 그 다음에 자, 민수가 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민수가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이제 뭐 옷을 나름 좀 이쁜 거 고민하면서 입고 갈 거 아니야. 또 옷장을 펼쳤더니, 자, 상의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대강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의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뭐인지를 봤더니 한 5개 정도 있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신발을 봤더니 신발은 일평생 한 개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민수가 옷장을 펼치고 신발장을 연다면 어떻게 코디해서 가야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그때 민수가 코디할 수 있는 가지수. 자, 근데 들어. 이 문제를 풀 때 조합 쓰지 마. C 쓰지 마. 알겠죠? C 쓰지 말고 풀란 소리야. 알겠죠? 자, 요렇게 3개. 시간 한 4분 줄게. 해봐. 자, 문제 이해 못했다. 손. 없죠? 빨리 세봐. 이거의 가지수가 얼마인지, 이거의 가지수가 얼마인지, 요거의 가지수가 얼마인지 세보란 소리예요. 좀 떨어져라 보면 계산돼, 그치?
석진, 이거 몇 개 나왔어? 물론 쌤이 되게 쉬운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거 몇 개 나왔어, 석진아? 9개. 자, 그럼 봐봐. 이 문제 답은 9개예요. 이 문제 답은 9개인데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갖다 주면 걔네 풀어 못 풀어? 걔네 풀어요. 근데 걔네는 아마 어떻게 셀 거냐면 자, 주사위를 2개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총 몇 가지가 있어? 뭐 3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뭐 말하는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1, 2, 3, 4, 5, 6을 아마도 적을 거야. 그리고 이쪽에도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1, 2, 3, 4, 5, 6을 아마도 적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36개의 칸이 있겠죠. 거기에 더한 것들을 아마 다 쓸 거라는 거지. 그리고 눈 떠서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아마도 찾을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이게 뭐한 방식이야? 직접 센 방식이에요. 근데 딱히 고민을 하지 않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다 센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9개라고 답을 낸 친구들 중에서 요렇게 푼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봐. 민수야,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가장 크면 얼마야? 12. 가장 작으면? 2요. 였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먼저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컸을 때가 아마도 12일 거고 두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작았을 때가 아마도 2였을 거니까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으로서 가능한 건 4, 그러니까 2부터 12까지가 가능했었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실 거고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건 그럼 4, 8, 12 정도가 있겠네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아마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하겠지. 자, A랑 B를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겠구나. 두 눈의 수를 합해서. 또는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서 자 8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A랑 B를 더해서 그 녀석의 값이 12가 될 수 있었겠구나 정도 판단하실 거라는 거지. 그럴 때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나면 A랑 B를 더해서 4가 되는 케이스는 그냥 셉시다 이제는. 자, 그럼 1, 3, 2, 2, 3, 1이 있으니까 소연아 몇 개? 자, 3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A랑 B를 더해서 8이 되는 건 1, 7은 안 되잖아. 자, 그럼 2, 6, 3 해서 6, 2까지 되겠지. 그럼 몇 개 정도 있는겨? 5개 정도가 있는 거였겠지. 자, 그럼 A랑 B를 더해서 12가 되는 건 6, 6밖에 없으니까 이때 1개 정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으로 세셨겠지. 괜찮으시지? 자, 그러면 민수야. 네. 요거 몇 개요? 27개. 27개. 상현인가? 상현이. 상현이고 몇 개? 3번이요. 네, 요거. 윤호, 요거 몇 개? 31개. 지영 요거 몇 개? 31개. 자, 31개인데 그럼 봐봐 얘들아. 물론 이 문제를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굳이 지금 쌤이 알려준 방법처럼 안 풀어도 돼. 조합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갖다 주면 뭐 힘겹게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걔네들은 뭐 이렇게 세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세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세다 보면 이거 그냥 단순 노가다로 세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아까 샜나 안 샜나 이렇게 뭐 헷갈리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직접 세계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직접 세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잡는 게 경우의 수가 가장 힘들어. 어떤 기준으로 직접 셀 거냐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직접 세야 그나마 쓸만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좀 그으면 꼭 이렇게 세라는 말이 아니야. 어떻게 셀까를 내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럼 이 녀석은 호 위에 있는 점 3개야. 자, 이 녀석은 지름 위에 있는 점 4개야. 그럼 어찌됐건 내가 점 3개를 선택을 할 때 케이스를 좀 나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호가 있고요. 지름이 좀 있었다고 쳤을 때 내가 호 위에서 만약에 3개의 점을 잡으면 지름에서 몇 개의 점 잡으면 돼? 0개의 점 잡으면 돼요. 뭔 말하는지 알죠? 내가 호 위에서 점 2개 잡으면 지름에서 1개의 점 잡으면 돼. 내가 호에서 만약에 1개의 점 잡으면 지름에서 2개의 점 잡으면 되고 호에서 0개의 점 잡으면 지름에서 3개의 점 잡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지름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오냐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야 되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호에서 2개의 점을 잡아.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선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때 지름에서 내가 1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얘를 선택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얘를 선택했다라고 치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세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름에서 3개의 점을 잡게 되면 그렇게 3개의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따라서 내가 케이스를 나눴지만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짓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판단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직접 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순 노가다로 직접 세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수용도죠, 수용도. 그지? 앞 사람의 어디 앉냐에 따라 뒤에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직접 세요. 그 케이스 말고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기준을 잡아서 세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까지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직접 세는 거를 좀 했다면 그 다음에로 우리가 뭔가 가지수를 셀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개 배워. 첫 번째가 자, 순열. 자, 두 번째가 조합을 배워요. 그래서 오늘 1교시 때 여기까지 아마 설명하고 아마 쌤이 쉴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쌤이랑 이거를 넘어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 교재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순열도 순열이긴 한데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요.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중복 순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원순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기준들에 대해서 가지수를 셀 때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셀 거라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반 10명이 있어. 자, 대표 2명 선택을 할 거야. 그럼 10명 중에 1명 선택하면 되니까 10. 남은 9명 중에 1명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9. 자, 그런데 내가 민수랑 상윤이 선택을 하나, 상윤이랑 민수 선택하나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아, 순서 무시해야 되네? 라고 해서 2. 라고 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가지수를 세도 되지만 그냥 10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우리 조합 알죠? 그냥 10 컴비네이션 뭐 하면 돼? 2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도구들을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거의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괜찮으시지?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셌어. 그럼 들어줘. 서윤아, 아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3개, 여기 5개, 여기 1개야. 그럼 최종적으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답이 몇 개예요? 네, 9개예요. 그럼 서윤이가 이거 3개랑 5개랑 1개를 뭐 한 거야? 예, 더한 거예요. 그래서 9개라고 답을 낸 거야. 괜찮으시지? 자, 그 다음 자, 민수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상의가 3개, 하의가 5개, 신발이 1개 있어. 민수가 코디할 수 있는 가지수는? 15. 그럼 지금 민수는 뭐 한 거야? 3과 5랑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디할 수 있는 가지수를 15라고 썼어. 자, 그럼 질문 좀 합시다. 민수가 아니면 서윤이가 내가 이걸 9개라고 얘기를 할 때 각각의 상황들이 뭔가 독립된 상황이고 뭔가 결과의 느낌이 강하고 동시에 발생이 불가능하고 뭔가 각각의 상황들이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가 이거는 각각의 상황들이 약간 과정의 의미가 강하고 이 녀석은 또는보다는 그리고의 의미가 좀 있고 각각이 뭔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의 느낌이 좀 강하니 이거는 곱해서 답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럼 민수는 왜 곱한 거야?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 더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소윤이가 저걸 왜 더하는 거야? 저게 곱하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 이해하시죠? 그럼 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야. 자, 너네가 어찌해서 가지수를 셌어.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 그걸 더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걸 곱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더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걸 더하는 걸 무슨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네,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곱하면서 마무리할 때를 곱의 법칙으로 마무리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들어 얘들아. 다른 것보다 내가 언제 곱해야지 언제 더해야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하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감이 있으시면 돼요. 그냥 감이 제일 중요해. 이거 그냥 더하는 게 졸라 당연한 것 같은데 곱하는 게 조금 더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러려면 니네가 연습이 좀 돼야 돼. 경우의 수는 들어 얘들아. 내가 이따가 개념 설명도 하고 조합 순열 중복 순열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겠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 개념 자체는. 근데 너네가 그 개념을 안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막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네가 순열 MPR 알면 뭐해? 근데 너네가 실제로 가지수를 셀 때 MPR 이렇게 쓰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뭐 3 곱하기 2 곱하기 4 뭐 이렇게 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즉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어떤 도구들을 배운다 한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오늘 내가 아마 숙제를 내겠지?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면 모르는 것들 내가 아마 질문 받아줄 거야. 근데 정말 많이 고민해서 오셔야 돼. 모르면 질문하면 돼.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데 너네가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질문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들어 경우의 수는.
무슨 말하는지 아죠? 너네가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식을 세봤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세보고 그런 시행착오가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 때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에 대해서 굳이 쌤이 글로 좀 설명을 하면 이래요. 고배법칙은 개 중에서도 과정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 예를 들어 지금 민수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코디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 중에 속하는 거야. 이해했죠?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신발을 신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서 이 녀석이 가령 여러분들 문제집을 보면 문장으로 연결을 지을 때 아 그리고 라는 느낌의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런데 봐봐. 내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두 눈의 수압이 4의 배수가 돼야 돼. 던졌어요? 딱 봤더니 8이야. 잠깐 딴 데 봤다가 다시 봤더니 얘가 12로 바뀌나? 그렇지 않아요. 얘는 과정의 의미보다는 얘는 결과의 의미가 살짝 더 강해요. 두 눈의 수압이 4라는 결과, 두 눈의 수압이 8이라는 결과, 두 눈의 수압이 12라는 결과. 쌤, 쟤도 두 눈의 수압이 4의 배수가 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속하잖아요. 라고 말장난하면 끝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수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는 느껴지실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두 눈의 수압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A 더하기 B가 4 또는 A 더하기 B가 8 또는 A 더하기 B가 12가 조금 더 맞는 말이고 괜찮으시죠? 따라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연결을 지을 때 또는의 의미가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세겠냐라는 거야. 직접 셀 건가 도구를 이용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칠판 좀 지우고 순열 좀 들어갈게요. 어떻지 않니? 춤은 얘기해들아. 오늘 괜찮아? 재영아 순열이 뭐야?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알겠지? 재영아 순열이 뭐야? 그럴 수 있어. 윤호 순열이 뭐야? 줄 세우기야.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순열은 쌤이 살짝만 좀 쓰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게 고2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디테일하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내가 5P3이라고 썼을 때 너네가 이걸 543이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볼게요. 자 그럼 순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정의서부터 살짝 좀 짚을게.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교재 없는 내용이야 보일 거라. 자 R개를 선택을 하여 자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R개를 선택하여 그 녀석들을 한 줄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한 줄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래요. 내가 석진이랑 규민이랑 민수를 한 줄로 나열을 해. 그럼 내 바로 앞에 민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바로 앞에 석진이가 있을 수도 있어. 즉 석진이 뒤에 규민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석진이 앞에 규민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줄로 나열하는 상황 속에서 뭐가 발생을 해? 나보다 먼저 있는 애, 나보다 뒤에 있는 애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이걸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었다시피 한 줄로 나열하기 때문에 서연아 뭐가 발생해? 순서. 에이, 자, 순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들어줘 얘들아. 순열은 순서가 다르면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오늘 2교시 때 학습을 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순열도 마찬가지야. 중복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아니면 원순열 전부 다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자 순열은 그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순서 발생이라고 적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게 글로 쓰면 너무 길어요. 이걸 좀 줄여서 우리가 기호로 민수야 뭐라 쓰지? NPR.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고 써요. 따라서 N 조그맣게 쓰고 크게 P라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R이라 쓰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NPR이라고 하는 녀석을 쳐다봤을 때 아 저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볼게요. 오피스하면 석진학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개 중에 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야. 내 말 때 이해하시죠? 그럼 저쪽에 5명이 있어. 근데 걔 중에 야 3명만 일로 와서 내 앞으로 좀 쓰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 앞에 몇 명이 서야 되나? 3명이 서 있을 거야. 그러면 제일 내 앞에 있는 애를 내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냐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자 그 다음에 자 5명 중에 한 놈이 왔어. 그럼 남은 몇 명 중에? 4명 중에. 그렇지. 남은 4명 중에 또 한 명이 오겠죠. 그 다음 남은 3명 중에 또 한 명이 오겠지. 그럼 질문. 얘네 더하고 싶어 곱하고 싶어? 그치 곱하고 싶어. 왜? 뭔가 민수가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상위 하위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누가 오냐에 따라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5, 4, 3 써서 60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갈게요. 자, 두 번째. 생각보다 잘 소화하고 있네. 금방 들어가겠는데. 자 성질로서 첫 번째 NPR을 좀 볼게요. 그럼 NPR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 몇 명이 있는데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 R명만 좀 일로 와서 내 앞으로 한 줄로 좀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앞에 서 있어. 이렇게가. 자 그럼 총 몇 명이 서 있어요? 야 N명 중에 R명만 좀 일로 와자 라고 내가 얘기를 했겠지. 여기 몇 명이 서 있을 거야? 네 R명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R명일 텐데 그 중에 내가 요 녀석 1번 자리라고 좀 하고 요 녀석 2번 자리라고 하고 3번 자리라고 하면 등등등등등등 가서 여기 몇 번 자리야? R번 자리예요. 괜찮으시지? 자 그러면 맨 앞에 여기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치 N명 중 어찌됐건 한 명이 쓰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N 준규야 괜찮니? 네. 옳지 우리 준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준규야 그럼 얼마야? N-1. 어우 잘해. N-1. 그 다음에 또 뺀 한 명이 올 거니까 N-2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는 채영아 뭐가 와? 어휴 그렇지 N-R 플러스 1이 와요. 왜냐면 봐. 자 2번 자리에 빼기 1이죠. 3번 자리에 빼기 2죠. 그럼 뭐냐? 10번 자리에 빼기면 가 오겠지? 그치? 다시 1번 자리에 N, 2번 자리에 빼기 1, 3번 자리에 빼기 2 그러면 10번 자리에 빼기 9 R번 자리에 R-1이 빠지겠지. 우리 간이 괜찮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에 적히는 게 N-R 플러스 1이 적힌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알겠지?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쌤이 자 6P3이라고 얘기했어. 자 6에서 3 빼면 얼마야? 3 더하기 1하면 4. 그래서 얘가 6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적히는 거야? 4까지 적힌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물론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인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NPN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가은아 몇 명 중에 N명 중에 몇 명이 나열되는 거야? N명이 나열되는 거야. 그 말은 저쪽에 있던 N명한테 야 너네 다 와서 다 서라 이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맨 앞에 오는 가지수 몇 개? N개. 그 다음이 N-1명 중에 또 한 명 쓸 거고 N-2명 중에 또 한 명 쓸 거고 댕댕댕댕 가서 남은 3명, 남은 2명, 마지막 남은 1명까지 다 쓰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 NPN이라고 하는 건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야. 근데 간지가 안 나. 그럼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걸 서윤아 우리는 어떻게 써? N팩. 그렇지. N팩이라고 해서 우리가 N 느낌표를 좀 쓰기로 약속을 하지. 괜찮으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봐봐. 친구들 중에 내가 가령 예를 들어 4팩을 써요.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건 알면서 4명이 나열됐다라는 걸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자 4팩이라고 하는 건 같은 표현 뭐야? 4P? 4P 4인 거야. 그러니까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한 거니까 그냥 4명이 나열된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고 있으시면 돼요. 약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물론 다른 기억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고2 때부터 그닥 안 필요해서 굳이 안 적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합을 좀 갑시다. 유승아 조합이 뭐냐? 그렇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예요. 나열이 따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서부터 좀 갈게요. 자 보시면 얘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단순히 R개를 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민수야 내가 선택만 했지 나열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예 나열을 안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수인이랑 민수를 선택을 하나 민수랑 수인이를 선택을 하나 어차피 둘 선택한 거 똑같으니까 얘는 선택만 했기 때문에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네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빠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예요. 개 재밌고 개 어려워요. 근데 봐 조합으로 끝나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를 고려해야 하네?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한글로 쓰니까 너무 길어. 또 우리가 이걸 줄여서 민서 어떻게 써? NCR. 그렇지 NCR이라고 좀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6C3 이렇게 쳐다봤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6명 중에 몇 명 선택해서 3명만 그냥 선택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 좀 갈게요. 첫 번째 자 NCR 소연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 거죠. NCR이 자 그 다음에 R 그렇지 R팩은 뭐야? 얘는 뭐 RPR일 거 아니야. 얘는 뭐야? 그치 얘는 R명이 나열된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했지. 얘는 R개가 나열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곱하기를 썼어요. 무슨 법칙을 적용시킨 거야? 곱의 법칙을 적용시킨 거야. 자 곱의 법칙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어? 과정이야 결과야? 과정이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예요. 자 그러면 말을 좀 이어 붙입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R개를 한 줄로 나열했어. 란 소린 거 돼요? 얘가 뭐예요? 그치 얘가 NPR이지. 이해했죠? 내가 얘랑 얘를 곱하기로 연결을 시켜주면 성현아 그지? 이 녀석의 값이 나는 아 NPR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우리 뭐 교재에서나 순열과 조합의 관계라고 해서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아 NCR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게 되죠. 얘는 R팩으로 내가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아 MPR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R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NPR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R팩으로 나눠주면 NCR이 되나 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7C3 의미부터 봅시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7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3팩분의 뭐예요? 7P3이에요. 괜찮죠? 근데 7P3은 다시 의미가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 선택해서 한 줄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는 뭐 곱하기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예요. 거기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준 거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가운데 과정 쓰냐 안 쓰냐? 굳이 안 쓰죠. 여러분들 계산할 때 7C3이라고 하는 건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였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하나만 더 설명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안에는 순서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안에는 예, 순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지? 7명 중에 1명 쓰고 6명 중에 1명 쓰고 5명 중에 1명 쓴 거 아니야.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안에는 순서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그러면 순서를 나눠준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위쪽에 있던 순서가 가진 의미를 밑에 쪽에서 뭐 해준 거야? 없애준 거야.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3명이 서 있었다 쳤을 때 얘네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게 총 몇 가지야? 3팩 6가지인 거 되죠? 그거를 다 무마시켜 주는 거예요. 밑에서 나눠주면서. 그래서 아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의 의미를 삭제시켜 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쨌건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서윤아 우리 반 6명 중에 청소당번을 할 2명을 선택을 했어요. 6명 중에 그러면 그거 경우에서 어떻게 돼? 예 6C2죠. 6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근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럼 4명은 어떤 선택을 받은 거야? 청소당번을 하지 않을 선택을 받은 거지. 그럼 6명 중에 청소당번을 할 2명을 선택을 하나 6명 중에 청소당번을 하지 않을 4명을 선택을 하나 뭐 같은 말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아 6C2가 6C4랑 뭐예요?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네. 괜찮으시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10C1이 10C 뭐랑 똑같아? 9랑 똑같은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봐 너네가 이런 친구들 당연히 없지. 10C8이라고 하면 10부터 출발해서 몇 개 적는 거야? 8개 적는 거면 손 아프잖아. 그죠? 그럼 이거 빨리 뭐로 바꾸는 거야? 10C2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라는 거죠? 그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까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따라서 NCR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요?
NC N-R N-R과 똑같겠지. 너네가 10C2랑 10C8이 똑같다라는 건 2랑 8을 더해서 무조건 전체 10이 돼야 돼. 수인이 괜찮지? 그지? 그럼 따라서 여기가 R, 그럼 여기가 N 빼기 R이 돼줘야 둘 더해서 N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얘들아 마찬가지야. 자주 써요. 고2 돼서도.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 굳이 기억할 거 딱히 따위는 없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바꾸고 싶을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조합은 딱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알면 되는데 잠시 온유야. OC 얼마야? 그치? 요 정도 얘들아 괜찮죠? 5개 중에 한 개 선택한 거니까. 자, 준규야. 육시형.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어차피 그냥 몇 가지로 봐요. 한 가지로 봐요.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육시형은 어차피 육시 뭐랑 똑같아? 6과 똑같은 거겠죠?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6명 중에 6명 다 선택한 거니까 그거 그냥 몇 가지야? 한 가지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 딱 한 가지 내용만 더 하면서 기초 마무리 할 거예요. 그게 분할 분배. 자, 그게 분할 분배인데 봐줘 얘들아. 얘는 여러분들이 할 줄만 알면 돼요. 할 줄만. 가령 예를 들어 4명이 있어. 자, 4명이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2대2로 팀을 짤 거야. 축구 게임을 하려고. 4명을 2대2로. 그러면 들어줘. 내가 야, 거기 있는 4명 중에 너네 둘이 팀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게 4명 중에 몇 명 선택한 거지? 네, 2명 선택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4C2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그럼 남은 2명은 알아서 팀이죠. 그것이 몇 가지야? 어차피 한 가지죠. 남은 2명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팀이니까. 그럼 그게 그냥 내가 2C2라고 적어도 돼, 안 돼? 되죠. 남은 2명 중에 그냥 2명 선택한 거 어차피 한 가지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C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 나오는 거 돼요. 6. 그죠? 그러면 4명을 2대2로 팀을 나누는 가지수는 몇 개? 하면 틀려요. 그지? 그지? 틀리는데 틀리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시는 친구들도 있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래. 자, 민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민수는 수인이랑 팀이 될 수도 있고 가은이랑 팀이 될 수도 있고 상윤이랑 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얘 입장에서 몇 개야? 3가지밖에 없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근데 내가 계산을 하니까 6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저 6가지가 틀린 거잖아. 저 6개가 3가지로 바뀌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런 거야. 뭐가 잘못됐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내가 4명 중에 이렇게 2명 선택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저렇게 둘이 팀이죠. 그지? 근데 내가 4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둘을 선택을 한 거야. 뒤쪽 2명을.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2명이 뭐가 돼? 팀이 되죠. 근데 그 두 상황은 뭐해? 같은 상황이었죠. 즉 내가 나름 논리적으로 센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뭐가 발생을 했죠? 누굴 먼저 선택하냐, 누굴 나중에 선택하냐라고 하는 순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따라서 얘네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몇 팩분의 몇? 네, 2팩분의 1을 적용을 시켜요. 요게 분할이야. 더 딥하게 좀 설명 안 할게요. 좀만 더 해볼게. 봐봐. 가령 예를 들어 6명이 있어. 자, 6명이 있는데 내가 이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팀을 짤 거야. 어이 되게 일찍 왔네. 팀 일로. 자, 6명 중에 그러니까 6명을 내가 1명, 2명, 3명으로 팀을 좀 짤 건데. 자, 그럼 내게 들어. 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서윤이 혼자 팀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6명 중에 1명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6C1이죠. 그럼 남은 5명 중에 가은이랑 수인이랑 팀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5C 몇이야? 5C2예요. 그러면 남은 3명은 어차피 지들끼리 알아서 팀이 되겠지. 그게 한 가지인데 3C3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위에 걸 받고 밑에 걸 봤으니까 이거 잘 센 거야? 아직 좀 뭐 더 남았어? 잘 센 거야? 뭐 더 남았어? 석진, 잘 센 거야? 뭐 더 남았어? 응? 뭘 더 남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들 잘 들어. 일단 얘는 잘 센 거예요. 얘는 잘 센 건데 내게 잘 들어. 내가 4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할 때 아까 위에 거 요렇게 2명을 선택을 하나 뒤에 거 2명을 선택을 하나 그건 똑같은 거였지. 얘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 들어 위에 거는 여기서 선택한 2명
가령 A랑 B라고 하는 녀석과 여기서 선택한 두 명 C랑 D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분의 1을 한 건데 지금 두 번째로 내가 예시를 든 거에서는 여기 몇 명 뽑아? 한 명. 여기 몇 명 뽑아? 두 명. 여기 몇 명 뽑아? 세 명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6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할 때 A를 뽑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남은 2명 중에 한 명을, 그러니까 남은 5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할 때 B, C를 선택할 수 있지. 그 다음 남은 3명이 D, F가 될 수 있죠. 질문, 얘네가 바뀔 수 있어? 못 바뀌어요. 왜? 이쪽은 몇 명을 뽑는 문이야? 한 명을 뽑는 문이야. 그럼 얘네가 서로 이렇게 체인지 될 수 있어? 안 돼. 이 세 덩어리가 이를 못 가요. 근데 얘는 내가 2명 뽑고 2명 뽑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C, D라고 하는 덩어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 있는데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으로 그냥 잘 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하나만 더 마지막. 자, 9명이 있어, 석진아. 이 9명을 내가 자, 2명, 5명으로 팀을 짤 거야. 석진이 읽어봐. 월주 9C, 7C, 5C5. 그 다음? 끝? 아니면 뭐? 어? 그렇지. 왜? 이때는 여기가 2명이죠. 여기가 2명이지. 근데 여긴 5명이지. 그러니까 이 5덩어리가 2명을 뽑는 문으로 못 가죠. 근데 이쪽 2명, 이쪽 2명 뽑는 건 서로 뭐 할 수 있어? 이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만 내가 순서를 없애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석진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200분의 1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돼요? 오케이. 소연이 이해돼요? 우리 소연이 괜찮아? 옳지. 상윤이 괜찮니? 예. 자, 그래서 요게 분할이고, 그럼 얘기 잘 들어. 그러면 내가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까지 하면 정말로 4명이 어떻게만 된 거야? 둘둘로 찢어지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자, 그런데 이때 내가 자, 이 2명을 내가 한 명을 첼시 팀이라고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명을 맨유 팀이라고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기 잘 들어. 자,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을 하면 정말 둘둘로 찢어지기만 한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첼시 팀, 하나가 맨유 팀이 될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걔네들한테 팀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거지. 팀 이름을.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분배라고 얘기를 해. 그럼 봐, 이렇게 둘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같아 달라? 다르죠. 내 팀 소속이 다르니까. 그렇게까지가 몇 가지야? 네, 2패까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찢었어. 자, 그런데 한 명을 내가 첼시 팀 똑같아. 자, 한 명을 맨유 팀, 그 다음에 한 명을 뭐 토트넘 팀이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6C1 곱하기 5C1 곱하기 3C3 하면 1명, 2명, 3명 있는 거지. 얘들아, 너네가 가고 싶은 팀으로 가 라고 한 거야. 이게 분배인 거 되죠? 그럼 이번에는 몇 팩이야? 3팩인 거 따라오세요. 그치? 그럼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곱하기 3팩을 붙이시면 되는 거지. 즉 2명이라고 뭐 3팩, 그리고 뭐 3명이라고 3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누면 2팩 곱하고 얘는 뭐 없는데 3팩 곱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몇을 곱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얘도 보면 얘는 내가 2팩으로 나눴지만 만약에 똑같이 내가 A팀, B팀, C팀이라고 하면 2팩으로 나눴으면 얘는 곱하기 몇 팩이 들어가는 거야? 네, 3팩이 들어가는 거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퀴즈 하나만 좀 내고 그거 맞추면 잠깐 좀 쉴게요. 쉬운다? 어느 정도 하는지 좀 봐야겠구나. 자, 함수의 개수인데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이 함수의 개수는 얘들아 나중에 또 할 거야.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100% 출제가 될 거라서. 뭐냐면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좀 있었다라고 칩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 자, 1대1 함수. 자, 뭐 이건 쉽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뭔 말인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자, 요렇게.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 얘들아, 치역이 뭔지 알죠? 선택된 애들. 자, 치역이 2개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치역이 3개야. 시작. 요거 다 맞춘 사람만 쉬게 할게요. 자, 1대1 함수는 볼게요. 1대1 함수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그죠? 물론 너네들 이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시험의 문제로서는 이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지금 고1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안다라는 전제하에 가야 되니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1이 찍은 녀석을 2가 찍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찍을 수 있는 게 8개지 2가 찍을 수 있는 게 남은 7개 3이 찍을 수 있는 게 남은 6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인 거지 뭐. 약간 괜찮죠? 그지? 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 8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이쪽에 한 줄로 뭐 하면 돼? 나열하면 알아서 1에 2에 3에 4에 5에 매칭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답을 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뭐로도 바꾼 거야? 네, 8P5로도 바꾼 거지. 자, 그 다음 자, F1, F2, F3, F4, F5가 F5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더 커야 된대요. 그 말은 내가 여기에 5개의 화살표가 일로 넘어갈 때 화살표가 같은 녀석을 찍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럼 화살표가 무조건 다 다른 5개를 찍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자 3, 4, 5, 7, 8이 도착한 애들이라고 봅시다. 화살표 5개가 쭉 뿌렸는데 이렇게가 도착한 애들이라고 보면 온유야 3은 누구한테서 온 거야? 어제 1한테서 왔었겠지. 왜? 1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4는 누구한테서 왔어야 되냐? 2, 5는 어이 잘 들려. 7은 4, 8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8개 중에 5개를 뭐 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어차피 개 중에 작은 게 있을 거고 개 중에 큰 게 있겠죠. 그럼 그냥 작은 게 작은 걸로 알아서 매칭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내가 8C5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납득하시겠어요? 규민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내가 딱 쳐다봤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F2랑 F3이 같은데 클 수 있어요? 아니죠. 같거나 또는 뭐야? 크거나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그럼 이 녀석을 케이스를 뭐 했어야 돼? 나눠 써야 돼요. 따라서 이 녀석이 컸을 때나 또는 얘네들 뭐 했을 때? 같았을 때로 나누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컸을 때는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8C 온 거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또는 이니까 자, 뭐라고? 8C4 어이 고마워. 잡아봐.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은 이번에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따라서 결국 숫자가 몇 개 등장해야 되는 거야? 4개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는 하나 좀 없애면 이때는 F1이 4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F2랑 F3이 어로 갔어야 돼? 5로 갔어야 되고 F4가 7, F5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또 알아서 매칭이 되는 거죠. 말도 이해하셨죠? 그럼 따라서 얘는 여러분들 8C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2개서부터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치역이 2개여야 된대요. 그럼 치역이 2개라는 말은 화살표가 5개가 뻗어갔지만 최대 도착하는 개수가 많은 건 5개로 다 다른 걸 찍는 거지. 근데 최소한으로 가게 되는 거면 5놈이 한 놈을 찍는 거지. 근데 내가 치역이 2개라고 얘기를 했으니 생각해. 예를 들어 4랑 5에 다 찍힌 거죠. 그럼 질문. 4가 선택을 졸라리 많이 받으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4개까지 반응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4개가 한 놈을 찍을 수 있고 1개가 한 놈을 찍을 수 있겠네. 4개가 하나, 1개가 하나. 이해했죠? 오늘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3개를 찍으면 또 하나 오면 몇 개 찍으면 돼? 2개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 중요한 저 4개가 1, 2, 3, 4일 수도 있죠. 또는 2, 3, 4, 5일 수도 있지. 또는 뭐 1, 2, 4, 5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뭐 했어야 돼? 5명을 4대1로 뭐부터 해야 돼? 분할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분할에 맞춰 설명을 할 거고. 그럼 얘는 5C4 곱하기 1C1 뭐 더 해야 돼?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정의역 X를 몇 개로 찍기만 한 거야? 4개 네, 4개 한 개로 찍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때 이해하시지? 그리고 나서 얘한테 야, 너 가고 싶은데 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얘는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8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4랑 5는 내가 그냥 하나 예시를 든 거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 남은 한 놈은 남은 7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7 해서 이렇게 풀으셨으면 맞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3명 2명으로 팀을 나눌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저 3명이 1, 2, 3인지 2, 3, 4인지 3, 4, 5인지가 중요하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5C 3 그 다음 곱하기 2C인데 몇 팩분의 몇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나면 예를 들어 여기까지 된 거지. 1, 2, 3이 팀 4, 5가 팀 이런 식으로 바뀐 거 돼요. 자, 그럼 1, 2, 3 너네 가고 싶은 데 가가 몇 가지야? 8개. 그 다음 남은 녀석은 남은 7개 중에 하나 요런 느낌이었겠다라는 거지. 계산 안 해도 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치역이 3개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놈이 선택을 받은 거지. 그럼 질문 한 놈이 선택을 가장 많이 받으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 화살표를? 그치 3개까지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놈이 3개 받고 나머지 놈들이 한 개 받으면 되겠구나 가 있는 거고요. 또는 2개, 1개가 있겠구나. 쌤 2개, 1개, 2개도 있잖아. 그건 이거는 그냥 섞으면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5개를 3개, 1개, 1개로 일단 먼저 분할할 거니까 5시면 5C 3 그렇지 곱하기 2C1 곱하기 1C1 쌤은 여기까지 쓰는 습관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번에는? 200분의 1 그렇지 200분의 1 해줘야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저기 있는 3개, 5개를 3개, 1개, 1개로 찍기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 2, 3한테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몇 개야? 노 8개. 그죠? 꼭 적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 아니라 치면 그 다음에 곱하기 7개 곱하기 6개인 거지. 만약에 정말로 4, 5, 6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3팩이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우리 가은이가 한번 해볼까? 5개를 일단 둘 하나로 뭐 해야 돼? 나눠. 5C 잘해. 그렇지 1C 좋아. 잘했어 200분의 1. 그 다음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초를 좀 정리했고요. 내가 만약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다시 보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지? 1교시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확통 들어갑시다 진짜로. 오케이. 20분까지 들어와.